주겠죠. 근데 혹시 자료 중에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앞으로 남은 과제 같은 것도 언급이 있었나요? 순탄하게만 온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모든 대형 국책 사업이 그렇듯이 KF21도 예산 문제나 기술적인 난관들을 계속해서 극복해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산을 계속하고 또 제때 전력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요. 이 경험 자체가 또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먹는 비만약 개발 경쟁이 아주 뜨겁다고 들었어요. 특히 국내 기업들 활약이 눈에 띈다고요? 네.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인벤티지랩이나 킵스바이오파마 같은 곳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비글견 대상 실험에서 후보 물질 IVL3027의 그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약물이 몸에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를 봤는데 24.3%가 나왔다고 발표했죠. 기존에 먹는 약으로 나와 있는 리벨서스가 같은 비글견 실험에서 0.33% 정도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73배 정도 높은 거죠. 73배요? 와,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군요. 근데 이게 동물 실험 결과고 또 흡수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흡수율이 높다는 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게 인체에서 그대로 재현될지 또 안전성은 어떨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오히려 흡수율이 너무 높으면 예상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물론 회사 측에서는 펩타이드 기반이라 안전성 면에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설명은 하지만 결국엔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걸 다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상용화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킵스파마도 성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킵스파마는 설치류, 그러니까 쥐 실험에서 35% 정도 흡수율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곧 영장류 실험 결과도 발표한다고 하니 이쪽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소식인데요. 태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자료 보니까 증가세가 좀 심상치 않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5월 둘째 주 확진자 수가 그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어서 3만 3천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이게 벌써 11주 연속 증가세라고 합니다. 입원 환자도 거의 2천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도 발생했고요. 11주 연속이요? 원인이 뭔가요? 현지에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송크란 축제, 그 태국 설날 물축제 있잖아요. 그게 재확산의 계기가 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단 태국뿐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좀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팬데믹이 정말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방콕시에서도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는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게 장기 유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부터 국방기술 자립, 또 새로운 치료제 개발 경쟁, 그리고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감염병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데 또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변수들은 계속 생겨나고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와 또 예기치 못한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 관련된 기사를 AI에게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은 또 AI가 이 팟캐스트로 이렇게 또 생성을 해줍니다. 정말 이제 계속해서 이 놀라운 기술들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가 이 AI의 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좀 빠른 속도로 AI가 지금 기술 발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을 떠나서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생성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말로도 이제 코딩이 가능할 정도로 잠깐씩 끊깁니까? 잠깐씩 끊겨요. 네, 뭐 이 핫스팟에 좀 한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목소리가 끊기나요? 자, 좀 버퍼링이 있다. 3번. 네, 괜찮습니까? 네. 좀 전에 지금 AI가 생성한 팟캐스트를 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계통의 직종들도 언젠간 좀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AI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토론하듯이 아니면 하듯이 잠깐 멈춰지면 다시 누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퍼링이 좀 있나요? 3번 눌렀는데 어쨌든 요 방송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녹화 중에 있습니다. 자, 녹화를 해서 녹화된 방송을 다시 이제 송출할 거니까요. 네, 새로 고침하면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자, AI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AI의 발전 속도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고, AI를 이제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팟캐스트로 해서 마감 브리핑을 받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사를 이제 정리하면, 현재 뭐 주가 폭등, 먹는 비만약, 흡수율이 73배 대박에서 부작용은 하면서, 펩타이드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경구용이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폭등한다. 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 가스터빈까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봐야 된다. 이 종목을 그냥 다이렉트로 적시를 했습니다.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일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전력 에너지 쪽에 4종목을 적시를 했습니다. 4종목을 적시했는데 4종목 모두 또 급등도 나왔고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선 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이제 토론회에서 눈여겨볼 거. 제가 대선 토론을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이미 뭐 정해졌다고 봐야 되고 대세가 누군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궁금한 건 뭐냐면 전지적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토론회를 봐야 된다. 여기에 이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제 전력 에너지죠. 전력 에너지와 자 앞으로 AI 시대는 지금 과연 어떻게 새로운 이제 정부는 AI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AI를 또 발전시키고 그리고 실행시키려고 하면 풍부한 전력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토론을 보면서 가장 집중해서 봤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미국발 소식이죠. 뭐 풍력, 그래서 CS 베어링 특징주로 지금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전력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을 집중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의 마무리는 전력 에너지입니다. 모든 산업의 마무리는 전력 에너지입니다.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뭐 자율주행이 됐든 전기차 뭐 산업이 됐든 간에 모든 산업에 필요한 건 전력 에너지예요. 특히나 AI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력 에너지 확보에 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I의 패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뭐 원자력이 됐든 SMR이 됐든 풍력이 됐든 간에 태양열을 쓰든 신재생에너지를 쓰든 석유, 석탄 발전을 하든 간에 무조건 전력 에너지 확보가 이 에너지 패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력 에너지 확보.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AI 패권을 다투는 중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력 에너지에 온 힘을 쏟는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AI의 세계 2위입니다. 2위. 우리는 이제 중국 발 밑에도 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이제 이미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었지만, 지금 이 AI 발전 속도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정치적인 이슈와 리스크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국가적으로도 이 AI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놓쳤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일까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 AI의 이 주도권을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이 정치적인 이슈나. 그 다음에 과학기술 R&D 예산도 대폭 깎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AI 발전에서 중국에 한참 이제 뒤처진 상태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에너지,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력 에너지 확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이 전력 에너지 공급망 확보, 이게 새로 들어설 정부의 가장 큰 숙제로 나올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AI도 그렇고 지금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는 이 전력 에너지에 대한 이 확보가 국가적 대사업입니다. 국가적 대사업이고 수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뭐 친환경이 됐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원자력 발전이 됐든 간에 무조건 전력 에너지 확보는 중요하다. 이 국가 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풍력이 됐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에너지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겨우 또 우리가 AI를 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허송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전지적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력 에너지 쪽은 꼭 포트폴리오에다가 작성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방송이 지금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핫스팟으로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자, 1번 누르시면, 네, 다행입니다. 자, 1번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친환경 에너지 해가지고, 또 관련된 기사가 보면, 관련 종목에서 LS 일렉트릭, CT 머티리얼즈,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자, 이렇게 해서 또 관련 기사가 주요 뉴스로 됐고요.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역마다 거점 광역 고속철도 도입 검토한다.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철도 업계에서도 또 이렇게 또 재료를 좀 생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 이제 이재명에다가 이제 재료를 다 붙이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의 대세는 지금 대선이잖아요, 대선. 대선인데 유력 후보. 자, 유력 후보 이재명에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재명 이름에다 이 철도 이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에 뭐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대세를 이루는 게 지금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게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좀 요거는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 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한다. 좀 후진국 쪽에서죠. 좀 후진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개발도상국들 좀 이런 데서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비만 치료되어 있었고요. 이제 전투기 양산한다는 소식도 있고, 자, 이 기사를 어떻게 연계시킬까? AI로 이제 연결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챗봇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AI 챗봇. AI 챗봇에다가 다 기사를 그냥 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종목을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냥 긁어가지고 AI 챗봇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내용들을 분석하고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미 이제 저는 이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세팅이 돼서 이제 기사만 던져주면은 종목을 뽑아줘요. 구분선이 뭐죠? 자, 이게 정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기사에 관련된 것을 해서 종목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종목 뽑아준 걸 한번 볼게요. 인벤티지랩, 킵스바이오 파마, HK 이노엔, 한미약품, 중해제약 이렇게 대표적인 것을 뽑아줬죠. 여기서 이제 대장주는 이제 인벤티지랩이겠죠.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이 이제 보면 이제 대형주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AI가 지금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평가되지만 임상, 승인, 생산까지 긴 로드맵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구간일 수 있습니다. 기술 검증, 임상 진입 여부 등 단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접근 필요함. 자, 이게 바로 AI입니다. 그냥 이 내용만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사만 던져줬을 뿐인데 이 내용에 맞는 관련주를 뽑아주고 여기서 뭡니까? 또 매매에 대한 전략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참고 포인트 하면서 경구 비만약은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 수요 증가 가능성. 그러나 동물 실험 흡수율과 사람 대상 임상 효능 간의 간극, 부작용 리스크,
생산 비용 문제 등이 실질적인 상업화의 장애다. 자, 이렇게 이제 장단점들을 설명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기대감에 선 반영된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라까지도 언급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를 해라. 지금 AI를 해야 된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에서 이제는 AI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어떠한 전문가나 팟캐스트, 애널리스트보다도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팩트 있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목도 뽑아주면서 공략법까지 그리고 장단점까지 이렇게 AI가 다 뽑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냥 관련된 기사만 딱 던져주고 우리가 종목을 리스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AI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만든 챗봇이긴 하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챗봇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의 리서치를 해주고 정리, 분석, 작성, 논문, 보고서, 그 다음에 하물며 문서화까지 PDP 파일, 그 다음에 엑셀 파일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까지 모든 것을 다 해내줍니다. 그렇게 설계한 챗봇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쓰면 된다. AI를 하라는 게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AI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기사. 자, 이걸 그냥 쫙 긁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챗봇에게 또 던져주겠습니다. 자, 두산 애너빌티 하면서 쭉 나오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종목을 분석을 해요. 지금 인터넷을 접속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그것을 리서치를 해주는 거지. 리서치를 하고. 자, 정리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두산 애너빌티 주가 12년 만에 최고가 경신하면서 나왔고, 원전 르네상스다. 그리고 가스터빈 수요 확대, 글로벌 증권가 긍정 전망. 자, 이런 건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렇게 알려줘. 애널리스트들. 이 전문 분야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분석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근데 AI가 이 전문 애널리스트보다도 더 정확하고 팩트 있게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원전 르네상스다 하면서 미국, 유럽 중심의 원자력 발전 재부상하고 있고 독일, EU 차원의 친원전 정책에 협조 시사를 하고 있고 하면서 이 핵심 포인트를 다 잡고 분석과 보고서를 작성해줬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관련주를 정리해준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현대건설, CS윈드까지. 자, 이렇게 관련까지도 보여주고 투자에 참고할 사항까지도 보여줘요. 에너지 전환 이슈, 원자력,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항상 존재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전력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원자력도 오케이, 화석 연료도 오케이, 풍력, 태양광,
모든 것에서 전력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다 뽑아낸다. 이런 패권주의에서 환경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 일단은 패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이고 없습니다. 원자력이 됐던 화석연료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패권을 잡고 보자예요. 그러면 이 원전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 유럽 환경?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환경이라는 이거에 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뭐, 아리백?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산업이 멈추게 생겼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게 원전이고, 원전에서도 우리가 원전 수출에 우리가 포인트를 주지 말고,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SMR, 그리고 이런 대형 원전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력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터빈의 주요 기술을 갖고 있고,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설계,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제 이런 쪽이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원자력 화력 발전 설비, 현대과성 같은 경우는 해외 원전 수주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플랜트 건설. 뭐 CS 윈드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봤을 때 AI가 이렇게 일을 해준다. 우리가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다. 짜르륵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해보죠. 이재명, 자, 대세인 이재명에다가 다 모든 걸 갖다 붙이죠.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역마다 거점 광역철도 도입 검토하면서 이 경제신문 기사를 그냥 싹 긁어가지고, 자, 챗봇에다가 던져주겠습니다. 챗봇에 던져볼게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하죠. 요약한 다음에, 자, 테마별 관련주 하면서 짜르륵 나오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현대로템, 그 다음에 GS건설, 현대건설, DLENC, 그 다음에 레일 궤도가 우진이었네요. 우진. 몰랐어요, 저는. 근데 내일 그 다음에 궤도 부품은 우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철도 통합 IT 솔루션, 한국정보통신, 한글과 컴퓨터. 자, 이 분야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AI는 보세요. 철도 통합 IT 솔루션, 한국정보통신, 한글과 컴퓨터. 대박입니다, 대박.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 수혜주, 대야TI, 그 다음에 해인. 보면 철도 신호 제어, 그 다음에 유지보수 장비 공급사.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AI를 통해서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런 걸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제가 거의 10년간 이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 종목, 이 섹터를 하나 이 포트폴리오 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 AI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제가 한 10년 이상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작성하는데 인터넷 뒤져가면서 신문기사 보면서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 팟캐스트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는데 단 몇 초 만에 이게 다 끝났어요.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소름이 끼쳐요, 저는. 제가 이 챗봇을 만들었지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를 하란 얘기입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AI 초창기 때 지금 해야지 남들 다 할 때 하면 그땐 늦는다. 지금 해서 지금 선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놀라운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주식을 하면서 10년 동안에 그 노력, 이 포트폴리오 하나 작성하기 위한 그 노력, 검색하고 차트 보고 기사 관련된 거 찾아보고 재무 찾아봐야 되고 이게 이제 재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판단해야 되고 그 수많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단 10초 만에 단 수초 만에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된다는 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AI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 챗봇 하나 잘 한번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챗봇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챗봇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수식 목록에 보면은 제가 챗 GPT 최고의 주식 AI 분석 비서 GPT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할 분들만 하세요. 뭐 더 이상 뭐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사람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이 챗봇이에요. 정말 잘 만들어진 챗봇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전문 유튜브 채널이나 뭐 3프로 TV가 됐든 뭐든 간에 이제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솔직히 시간도 없잖아요.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관련된 기사 뭐 경제 뉴스다 뭐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코로나 한번 해볼까요? 챗봇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기사를 그냥 긁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에 대한 걸 요약해줬습니다. 태국 내 코로나 재확산 본격화됐고 5월 11일부터 17일 신규 확진자가 33,000명, 뭐 2배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짜르륵 나와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전지적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을 찾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대표 관련주 시젠,
SD 바이오센스, 필로시스 헬스케어, 수젠텍, 랩지로믹스, 파미세, 슈원스 글로벌.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지적 투자 관점에서 이제는 이제 차트로 봐야겠죠? 한번 차트로 보자 이거예요. CJ는 현재 차트적인 포지션이 어떻게 됐냐 보는 겁니다. 좋네요. 그러면 전지적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좋은 포지션이다. 지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된 걸 볼 수가 있고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AI 주식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면 1번.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AI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AI 시대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스마트폰 초창기 시기를 놓쳤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초기 시장을 놓쳤습니다. AI 시대 시장 놓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AI의 시대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네. 자, 그러면 바로 매매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매매법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자 공유를 드렸죠. 제가 이제 수식을 만들다 해서도 공유를 드렸고, 자 이렇게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신 분들 1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적용했다 1번. 자, 매매 공략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식이 있으면 이 수식을 잘 활용해야겠죠.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최고의 또 하나의 응용 수식이 나온 거예요. 이름도 또 거창하잖아요. 이름도 거창한 양자역학.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의 특성과 여러분들 피봇이라고 압니까? 피봇. 자, 피봇이라는 걸 이제 개념을 알려야겠죠. 자, 여기에 이제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기준선 설정에 들어가면 피봇이라고 있습니다. 피봇. 자, 피봇에는 이 중간선, 기준선이 있어요. 잘 보이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저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지지가 있고요. 2차 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피봇은 일봉의 피봇 값이 있고 분봉의 피봇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당일에서 이 종가의 등락률에 따라서 이 피봇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의 피봇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준선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기준선은 보면 이 고가와 저가와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당일에 이 주가 중에서 전일의 종가 기준을 해서 저항값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저항과 2차 저항값이 있고,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대비 당일에 보여주는 이 등락률에서 1차 지지 또 2차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차 저항은 어딨나 볼게요. 자, 이 피보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지지, 1차 지지, 그 다음에 이게 중간이에요. 그러면 전일의 고점 대비 중간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값. 전일과 현재 고점 대비 이 중간값이 피봇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저항입니다. 저항이 되는 부분이고 2차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값을 돌파할 때 주가가 그 기준 이상을 하고 있는 거고 2차 저항을 돌파 시에 이 저항을 돌파해서 매물대 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고 2차 저항을 돌파했을 때 완전 매물대 소화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 이 피봇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봉 단타했을 때도 이 피봇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분봉 단타에서도 이 피봇 값을 사용합니다. 캔들을 더블 클릭해서 이 5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5가지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분봉 단위에서는 2차 저항이 보이질 않네요. 저 멀리 있다는 얘기죠. 자, 중간값을 돌파할 때, 1차 저항을 돌파할 때. 그러면 이제 저항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 매물대 소화라고 했죠. 매물대 소화에서 조그만 매수세에도 이 저항값이 없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어낸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피봇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보고 기준값 이상이냐 이하를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봇 값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게 되면 진성 TEC를 보게 되면 모든 걸 뚫어버린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걸 다 뚫어버렸어요. 2차 저항에서도 갭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원리 이해가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것도 갭상으로. 자,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었고 여기에서 2차 저항의 피봇 값도 뚫었어요. 한 번에 뚫었죠. 이게 바로 급진상승. 이게 급진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갭을 띄워놓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피봇 2차 저항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 걸 이걸 급진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타나 트레이딩 할 때, 데이 트레이딩 할 때 가장 단타를 해서 가장 확률 높게 우리가 스캘핑 단타 할 때 가장 확률 높게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매매가 바로 급진상승 단타 매매입니다. 급진상승 단타. 갭을 띄워서 강하게 돌파하는 놈. 이 돌파 매매의 꽃이에요, 이게. 급진상승 매매가 이 돌파 매매의 끝입니다, 끝. 그래서 이 피봇 값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값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는
주가 상승의 가장 강한 주가 상승, 급진 상승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트레이딩의 최고의 지표예요. 여기에 이제 피벗 값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급진 상승이고, 이런 급진 상승을 트레이딩할 때 가장 확률 높게 여러분들이 단기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조건 검색식 있죠. 자, 이거는 이제 AI 채널 분들에게는 다 공유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AI 주식 채널에 참여를 하시면 조건 검색식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자, 잘 되고 있다 1번. 이게 알 수가 없네요, 지금. 1번지 한번 눌러주실래요? 지금 방송이 지금 잘 되고 있다, 1번. 네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조건 검색식에 뜬 종목들 보면서 볼게요. 이 모든 밴드를 그냥 갭으로 뚫었죠? 급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진 상승에서 뜨자마자 사는 거예요. 뜨자마자 삽니다. 서호전기. 자, 서호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갭을 띄우고 올라줬고요. 뜨자마자 사야 되고, 저는 어제 또 조건 검색식에 떴기 때문에 어제 여기서 또 타점을 잡고 오늘 또 수익 실현하고, 그냥 사서 10% 했고요. 텔코웨어를 보게 되면 이것도 급진 상승이죠. 급진 상승. 뜨자마자 못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자마자 못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테슬라 진동 주파수 지표. 자, 이 지표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표를 이번에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는 꼭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봉인할 겁니다. 너 시대에 너무 앞서가는 지표라서 봉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표는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꺾이고 눌리면 그때 들어가세요. 꺾이고 눌리면 그때 들어간다. 자, 킵스파마 볼게요. 키스파마. 자, 강한 상승력이 붙고, 자, 240 신고 거래량. 여기에는 이제 강한 수급 기준선이 좀 있습니다. 강한 기준선이 있고, 여기 보면 또 신호가 있죠. 이 부분. 지금 사야 된다. 언제 사야 돼? 오늘 지금 종가 매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가 매매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종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는 급진 상승 조건 검색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건 검색식에 떴는데 보세요. 강한 수급, 이 큰손 수급. 여기에 240 신고 거래량. 갭 떴고요. 이건 검색식에 뜨자마자 사야 되는 거예요. 검색식에 뜨자마자 사야 됩니다.
소호전기 같은 경우도 자, 큰손 수급 꺾일 때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 꺾였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익 700만원. 어제 사서 오늘 700만원. 자, 이 테슬라 진동 주파수 꺾이면 들어가라. 이 과열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과열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꺾이면 들어가요. 꺾이면. 이 자리에서 꺾여서 들어갔어요, 저는. 급등할 땐 안 들어갔습니다. 급등할 땐 안 들어가고 꺾였을 때 들어갔습니다. 텔코예요. 자, 텔코예요. 꺾였죠? 자,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킵스파마. 오늘 종가 매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가 매매 했어야 된다. 킵스파마. 자, 이렇게 해서 뭐 단순합니다. 이 안전지대 안에, 그러니까 2차 지지 안으로 저가로 올렸을 때, 2차 지지 안으로 저가로 올렸을 때 타점. 급진 상승이 나올 때 타점. 아, 또 여기까지 좀 알려주고 싶진 않은데,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거 알려줘야 되나? 자, 엔벨로프를 추가합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엔벨로프 5와 5. 자, 지지선.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사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그냥 사세요. 여기서. 자, 여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AI 채널에 오셔서 같이 AI 주식 매매 합시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조건 검색 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지금 이 핫스팟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좀 이해는 하셨죠? 자, 수고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고요. 내일 수요일에는 AI 주식 채널에서 자, AI 주식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또 특강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주식 웹사이트 구독을 하시고 AI 주식 채널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AI 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AI가 아니면 이제는 안 돼요. 참여했으면 좋겠고, 자, AI 주식 분석 구독을 하시고, 자, 우리 채널에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 AI 주식 매매를 좀 합시다. 아시겠죠? 자, 수고도 하셨습니다.
친구 말 듣고 샀다가 그 친구 닉절 난 물렸고 유튜브 보고 따라 샀다가 그 종목만 꼭 빼고다가 그 말 듣고 샀는데 관세 폭탄 맞고 계좌폭만 나만 왜 진짜 이러다 미치겠다. 조선도체 대박 난다 샀더니 조금만 원봉 맞았어. 우크제건 삼부토건 샀더니 김건희만 돈 벌었어. 나만 왜 이래 진짜 이러다 미치겠다. 그때 알게 됐지 비트맨 그냥 사 차트를. 그날 처음 써봤어 그냥 사조건 검색식 딱 떠있는 종목 사봤더니 전날 수익 당날 급등. 와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건 그냥 천국이야. 이제 난 말 안 듣는다. 비트맨 차트만 본다. 지표 뜨면 사는 거고 조건 맞으면 사는 거야. 시황 뉴스 분위기 이젠 알고 사니까 두렵지 않아. 그냥 사네 그냥 말이 아니야. 통계 수급 패턴이 담긴 무게야. 조금 검색식 그건 난 나한테 신호등이야. 타이밍 놓치지 않아. 흔들려도 겁나지 않아. 이제 계좌가 말해 그냥 사과다. 사다 비트맨 그냥 차트를 샀더니 이건 덕이야. 조건 검색식을 샀더니 이건 천국이야. 밤새워 공부해도 답이 없었는데 비트맨의 조건 나로 길이 열렸어. 손절